네, 안녕하세요. 다시 뵙겠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센터의 조다로 매니저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어떻게 동작을 하고 구현을 해볼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동영상으로 좀 미리 만들어 놓은 동영상을 이용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40분, 5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한번 또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두 가지 정도를 만들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자막 만들기를 해볼 겁니다. 그 유튜브나 뭐 이런 영화들 다운받았을 경우에 자막이 없는 경우에 이제 영어로 된 것들을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AWS 서비스가 있습니다. 트랜스크라이브라고 해서 그걸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영어 음성을 영어 자막으로 바꿔주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바뀐 내용을 아마존 트랜스레이트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영어를 다시 한글로 번역을 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호출을 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동물 찾기, 새 찾기라는 걸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이미지에서 새가 들어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라운드 트루스를 해보고 학습을 해보고 배치 프로세싱과 실제 배포를 하는 형태의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막 만들기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서비스를 이용을 할 겁니다. 트랜스크라이브라는 서비스하고 트랜스레이트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할 거고요. 사실은 이 서비스들은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서비스처럼 제공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콘솔로도 바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좀 예제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콘솔로 들어가시게 되면 트랜스레이트 잡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잡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 내가 일반적인 모델로 영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러한 입력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되면 약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잡이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이 동영상을 받아서 앞에 10초만 잘라서 자막으로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렇게 보면 퍼스트 오픈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 2.9초에서 3.67초 동안 나왔고 이거에 대한 신뢰도가 88%다 라는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쭉 긁어서 트랜스레이트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넣고 기다리면 바로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나오게 된 서비스죠. 근데 이 서비스들을 매번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콘솔 창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이 서비스를 쭉 훑어보는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데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크라이브라는 서비스를 찾으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음성을 영어 자막으로 바꿔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이름을 정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나는 영어로 하겠다 라고 한 다음에 데이터 위치를 정해줍니다. 그렇게 돼서 저는 아까 제가 가지고 있는 버킷 중에 하나에서 이 경로에 test.mp4를 번역을 하겠다라고 추주를 누르고 넥스트를 누르게 되면 번역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넥스트를 눌러보면 다음 화면을 넘어가고 이제 오디오에 대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in progress라고 나오게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들이 결과가 돼서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컴플릿 된 걸 보면 밑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에서 이런 것들이 얘는 이 글자가 11.2초에서 11.68초 사이에 나왔고 이 각각의 단어들에 대해서 몇 초부터 몇 초 사이에 나왔고 퍼센트 확률이 얼마나 된다라는 것들이 쭉 정보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일단 단순히 긁어가지고 트랜스레이트라는 서비스에 한번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쭉 한번 긁어서 트랜스레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서비스에서 다시 트랜스레이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트랜스레이트를 딱 화면에 들어가시면 그냥 집어넣으면 언어만 선택을 해주면 그냥 바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먼저 아마존 필사, 이게 필사가 트랜스크라이브를 이제 필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밑에 보면 커스텀 터미널로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단어는 특별히 이런 걸로 번역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기능이 있습니다. 있기는.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스튜디오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름을 뭐 쭉 적어 놓죠. 네. 이름을 정해놓고 나는 어떤 롤, 나는 여기서 이 AWS는 각각 서비스별로 권한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S3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S3에 대한 권한을 얻어야 되고 트랜스레이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트랜스레이트의 권한을 다 얻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화면에서는 빠졌는데 제가 만들고 나서
서비스된 접근을 넣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한을. 근데 그 부분 일단 빼고 일단 여기서 그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일단 빼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S3에 대한 거를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요. 그렇게 되면 서비스를 해서 만들자라고 하면 이제 가상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스튜디오 서머리를 해서 이제 만들고 있고 펜딩 아직 만들고 있는 상태고 아직 유저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유저가 레디가 됐고 사용자가 생성이 되면 오른쪽에 오픈 스튜디오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마치 그 노트북 인스턴스에서 노트북을 새로 만드는 것처럼 스튜디오에 대한 환경이 새로 만들어져서 웹에 딱 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처음에 EC2 만들어서 도커 이미지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어쨌든 얘도 작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처음에 한 번은 굉장히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이런 화면이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 좀 모디파이를 한 거기 때문에 주피터 노트북이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이 뜨고요. 마치 전 처음 봤을 때 약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약간 닮았다라는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뒤에도 좀 살펴보겠지만 이런 메뉴들을 통해서 아까 콘솔에서 했던 하나하나 했던 것들을 하나로 합쳐놓고 관리하기가 좀 쉽게 만들어놓은 툴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이게 지금 EC2기 때문에 리눅스 루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폴더 같은 것들 만들고 파일을 넣어서 수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폴더, 뭐 서브 타이틀이라고 하나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 그 파일들을 집어넣어 볼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하나 보게 되면 이것은 git 파일을 연동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AWS 있는 코드 커밋이라든가 연동할 수도 있고 GitLab이나 GitHub 같이 git 저장소를 연동을 해서 내가 있는 코드를 단순히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올려놓고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것들이 인스턴스가 떠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옵션들, 이 세이지 메이커의 색깔이라든가 지금 탭이 어떤 탭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이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능이 중요한 건데요. 이게 실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가 학습 잡도 만들고 하이퍼 파라미터도 하고 배치 잡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실험별로 나눌 수가 있는 거고요. 실험을 따로 정해놓지 않고 세이지 메이커 콘솔에서 따로따로 만들었으면 여기 지금처럼 unassigned라고 돼 있는 폴더가 있고 그 폴더 안에 뭐 폴더는 아니지만 사실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보시게 되면 제가 만들어 놨던 제가 테스트 해봤던 폴더가 뭐 3일 전 거부터 뭐 2달 전, 3달 전 거까지 쭉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어보면 어떤 이게 트레이닝 잡인지 트랜스폼 잡인지가 쭉 정렬이 되고요. 이런 것들 그 만든 사람이 누군지 뭐 그런 것들 내용이 정리되어 있죠. 그리고 얘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엔드포인트 배포하는 것도 여기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배포를 띄워놓게 되면 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다 꺼놓은 상태고요. 나중에 뒷장에 가서 엔드포인트 올려서 실제 배포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뭐 지금 것들을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노트북을 하나 만들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만들다 보면 처음에 이 노트북을 어떤 커널을 사용해서 만들 거냐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기본적으로 파이썬 3의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라이브러리들이 미리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나올 거고요. 아까 설명 시간에 보여드렸던 뭐 파이토치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그냥 단순히 데이터 사이언스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여기다 그냥 주피터 쓰는 것처럼 코딩을 할 건데요. 시간 관계상 짠 하고 이미 만들어 놓은 코드를 좀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그냥 엔터 실행을 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훑어보고요. 지금 이제 그 코드 하나하나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흐름으로 사용을 한다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코드 내용들은 간단하게 좀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트랜스크라이브라는 서비스를 사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가 어떤 설정을 해주고 여기서 스타트 트랜스크라이브 잡이라는 걸 통해서 아까 보셨던 콘솔에 있는 것을 수행을 하겠다고 세이지 메이커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콘솔을 수행하지 않고도 트랜스크라이브 잡을 수행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가 이거에 대한 결과값으로 얘는 언제 실행을 했고 뭐 데이터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계속 확인해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 콘솔 창에도 새로 하나 딱 떠 있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은 아까 그런 것들,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그 함수들을 어떻게 아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서를 봐야 되는데 설명서를 어떻게 찾는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AWS에 들어가면 좌측 상단에 설명서라는 탭이 있고요. 그 설명서 안에 보면 모든 설명서를 보고 이 각각에 대한 설명서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이 봐야 할 것들 이런 설명서들이에요. 그래서 세이지메이커 통해서 뭘 할 수 있고 혹은 다른 서비스들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려면 설명서를 보는 게 사실은 제일 정확하고 빠른 길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이지메이커 안에 이런 다양한 설명서들이 있는데 위에 세 개는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하는 세이지메이커 자체에 대한 설명서라고 보신다면 밑에 거는 AWS에 있는 서비스를 세이지메이커에서 사용하기 위한 설명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서비스들과 1:1 매칭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아까 이런 서비스들이 있고요. 저희는 그 트랜스크라이브라는 서비스를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트랜스크라이브가 있고 거기 안에 아까 보셨던 스타트 트랜스크라이브가 있어서 각각에 대한 함수에 대한 그 원형이 있고 원형에 대한 파라미터 설명들이 밑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리턴 값에 대한 설명들도 쭉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서를 자주 보시면 결국에는 어쨌든 이 설명서하고 세이지메이커 자체에 있는 이 예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사이에 완료가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결과를 사실은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파이썬 문법에 맞게끔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AWS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파이썬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식들을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 안에 제이슨 파일 안에 그게 들어있다는 걸 알아내고요. 제이슨 파일은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 경로에 제이슨 파일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 경로에 들어있는 제이슨 파일을 열어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열고 여기 안에 바디 안에 내용이 뭐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자 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나오죠. 그러니까 한 줄로 쭉 나오는데 이걸 좀 보기 좋게 만들어서 읽으면 결국은 아까 보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1.0의 자신감으로 OR이라고 확신을 한 거고요. 얘는 0.5917의 확률로 S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시간과 단어별로 쭉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글자를 맞춰서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서비스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제가 원하는 자막을 원하는 동영상에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만들어놓은 데이터가 이런 걸 하나로 쭉 한 줄에 담겨져 있는 것을 꺼내오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트랜스레이트라는 서비스 안에 집어넣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레이트라는 거 안에 집어넣고 실행을 해봤더니 원문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번역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 자체는 세이지메이커에 있는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로컬에서도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놓고 라이브러리를 깔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주피터 노트북 로컬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세이지 노트북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혹은 세이지 메이커 노트북 인스턴스를 이용을 해서 개발 환경을 똑같이 맞춰놓은 다음에 같이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실제로 다음에 보여드릴 내용이 오늘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잠깐만 파워포인트 문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 말씀드린 대로 동물 찾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처음 들을 때 이 그림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결국엔 이 로직대로 머신러닝을 개발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그라운드 트루스 통해서 만들고 학습하고 배포하는 형태죠.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미지에서 새 영역을 라벨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델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하고 배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 라벨링 학습하기 위해서 사용된 서비스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링을 할 거예요. 라벨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라운드 트루스 안에 있는 라벨링 잡을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라벨링 잡을 누르면 이런 화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까 보셨던 그 화면이고요. 다음 동영상 할 때 이것도 실제로 하는 것들도 보여드릴 테니까 좀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데이터들을 라벨링을 해서 어디다 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라벨링이 잘 되면 원래 이렇게 10개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라벨링을 하겠다고 준비를 해놓으면 이 데이터의 정보들이 매니페스트 파일이 생기면서 쭉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벨링 작업을 수행할 때 이 매니페스트 작업을 통해서 파일의 정보를 가져와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어떤 라벨링을 하겠다. 난 이미지에서 사각형을 치겠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작업자들에게 이 작업을 나눠주겠다는 걸 선택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프라이베이트로 할 거고 제가 임의로 버드 디텍션 팀이라는 걸 제 메일을 2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낼 거야. 작업을 하게 해줘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작업자들이 이런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팀에게 이런 워크스포스 안에 있는 프라이베이트라는 팀 안에 이런 작업이 있다고 연결이 되고요.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URL을 통해서 이 URL을 전달을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라벨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을 통해서 라벨링을 하고 이게 버드다, 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라벨링한 결과가 우리가 말했던 그 저장소에 이렇게 저장이 되고 그래서 매니페스트 안에 어느 위치에 뭐가 있다라는 것이 쭉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매니페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만든 이 일 자체는 지금 전처리나 어떤 다른 작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여기서 콘솔에서 세이지메이커를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나 노트북을 이용하지 않고 콘솔을 통해서도 바로 트레이닝이 가능합니다. 물론 손이 좀 많이 가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 거다, 어떤 오브젝트고, 나는 뭐 S3 버켓이 어디고, 밸리데이션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런 것들 내용을 정리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게 정리가 잘 되면 학습에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보여드리지 않고 제가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를 통해서 하는 것들을 좀 코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배치도 학습에서 모델이 만들어지면 어떤 모델을 이용해서 배치를 하겠다라는 걸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다면 그 결과가 원하는 그 버켓에 쭉 쌓이게 되고 각각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가 클래스 아이디고요. 이게 자신감, 컨피던스, 그러니까 얼마의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퍼센테이지로 가로 세로 뭐 이런 그 좌표 영역이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나서 배포는 엔드 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 원하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배포를 하겠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라운드 트루스를 이용해서 라벨링하는 작업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가 이런 작업들인데 새로 작업을 하나 만들 거고요. 작업을 만들어서 작업의 이름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난 어디 버켓에 있는 이미지를 이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추주를 한 다음에 난 데이터 파일이 이미지고 롤은 새로 만들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각각의 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컴플리트 데이터 셋업을 누르셔야 이거에 대한 정보를 추출해서 메인 페스트 파일을 만드니까 이걸 꼭 누르셔야 되고요. 사실 이걸 안 누르면 다음으로 진행도 안 되기 때문에 누를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런 다음에 난 이미지에서 어떤 작업을 하겠다를 선택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새에다 상자를 쳐서 새를 찾는 그 알고리즘을 만들 거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로 표시를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태그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화면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용자들을 넘길 것이냐. 그래서 이 터크에 넘기면 밑에 보면 가격이 보이죠? 얘는 0.036달러네요. 한 장 하는데. 그리고 프라이베이트, 서드 파트 벤더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프라이베이트라고 하고 제가 원하는 버드 디텍션 팀에게 전달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장 처리하는데 시간 제한을 얼마나 둘 거냐, 전체 작업을 며칠 안에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5분, 열흘 동안 해라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요 얘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모델이 있고 일반적인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기계학습을 통한 분류를 하겠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었고요. 그걸 하면 비용이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좀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라벨링하는 툴을 미리 봐서 제대로 설정을 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라벨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서 설정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 화면에서 이렇게 칠 거고 라벨을 뭘로 추가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꼭 하나만 가능한 건 아니고, 만약에 하나 더 하고 싶으면 애드 라벨에서 도그라고 해놓고 도그가 있으면 선택을 하고 도그를 클릭을 하면 라벨링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프리뷰를 보면 이렇게 쳐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실제로 이렇게 버드란 작업이 만들어지고
내가 사용할 이미지가 뭐다라고 하면 뜨게 됩니다. 지금 10개밖에 안 되니까 금방 나온 거고요. 이미지가 많으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전부 표시가 되는데. 이제 그래서 다시 워크포스로 가가지고 프라이베이트를 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프라이베이트로 넘어가 보게 되면 프라이베이트로 넘어가게 보면 여기서 이 URL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URL 주소를 누르면 그쪽으로 가고 작업이 있으면 나한테 할당된 작업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딱 넘어가면 이렇게 두 개의 작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예전에 만들었던 작업이고 지금 진행하는 중이었고 얘는 아직 시작 전이라서 가능하다라는 게 표시가 되고 스타트를 누르면 진행이 되고요. 뭐 이렇게 10장을 다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컴피던스라는 게 뭐 신뢰대로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장난 삼아서 그렇게 자신감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입에 붙어가지고 원래 신뢰라는 뜻이 맞고요. 뭐 그렇게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10장에 대해서 쭉 라벨링을 할 거예요. 이렇게 라벨링을 하게 되면 어떤 그 입력 폴더에 그 메인 페이스트 파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전부 다 10장밖에 안 되니까 그냥 끝까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끝났을 때 어떻게 화면이 변하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10장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성능은 엄청 안 나온다는 걸 미리 알고 가셔야 될 거예요. 얘가 학습한 데이터하고 실제로 실험한 데이터를 딴 걸로 썼기 때문에 아마 성능 매우 안 좋게 나올 것입니다. 예.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아까 작업이 하나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로그아웃을 해주면 다시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창을 닫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잡이 뭐 끝났다고 바로 진행이 되진 않고요. 이게 약간 처리돼서 넣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데이터를 가지고 분리를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꾸는 그런 형태의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학습을 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코드가 좀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요. 코드 내용을 전부 이해하시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당장 중요한 그게 아니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흐름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준비가 됐으면 이렇게 코드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실행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파이썬 문법을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할 거고요.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포함을 하고 버켓을 지정을 하고 롤과 영역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옵니다. 이런 형태가 거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어떤 머신러닝이나 세이지메이커 하다시피 하더라도 내가 어떤 버켓 서비스를 이용할 거고 어떤 롤로 어떤 지역에서 하겠다라는 것을 항상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그 매니페이스트를 가져와서 어떤 파일들이 있다는 걸 저장을 할 거고 지금 제가 권한을 잘못 줘서 좀 권한 주는 작업을 생략을 했고요. 그리고 학습을 10장을 다 하는 게 아니고 8대로 나눠서 8장은 학습을 하고 2장은 검증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 놓고 그에 따라서 메인 페이스트를 다시 카피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행을 하면 네, 이런 빨간색 표시가 나오는데 이건 에러는 아니고 워닝인데요. 보시면 여기 get image URL이라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도커 이미지를 사용할지가 여기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밑에 내용은 세이지메이커 버전 2.0과 1.0 이름이 바뀌었다는 내용이라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커 이미지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S3 버켓에 대한 설정을 다시 한번 해주고요. 이것들 경로를 8대1로 나눠서 저장하는 것들 뭐 그런 내용들이 계속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이 페이지에서 이 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학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학습에 새로 추가된 것이 없는데 이거 진행을 하게 되면 학습에 대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이걸 했다고 해서 학습이 직접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학습에 대한 설정들, 내가 어떤 인스턴스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학습에 대한 설정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왜 안 생기지 하고 가끔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지금 저도 착각을 해가지고 안 생기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아직 실행을 하는 부분이 없고 학습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어떤 잡으로 하겠다,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거 쭉 보시면 리진에서 이용을 할 거고 레이트는 뭐가 되고 이런 것들이 설정이
기본값을 설정을 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인스턴스를 나는 p3 x2 라지를 사용을 하겠다 돼 있고, 그리고 입력 데이터에 대한 설명들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실제로 학습을 실행을 하게 딱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학습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트레이닝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레스가 되고 이 화면을 갱신을 해보면 이쪽에 보면 6초 전, 8초 전에 새로 데이터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 작업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만든 작업이 새로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트레이닝 잡을 통해서 만든 그 설정들을 쭉 다 여기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떤 인스턴스를 사용을 하겠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들, 아까 뭐 반복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위에서 알고리즘을 선택하셔야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된 알고리즘들이 진행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뭐 SG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겠고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코드로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작업을 하게 될 때마다 매번 콘솔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코드를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걸 보면 이 작업 안에는 원래 콘솔 창에서 나오던 정보들이 여기 안에서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화면을 벗어나지 않고 모든 작업들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세팅들이 있었고 차트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도 사실 마찬가지로 계속 콘솔 창에서 다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 군데에서 보실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얼마나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엔터를 한번 눌렀으면 아마 이제 지금 에러가 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크레이트 잡이 있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더 만들려고 그랬으면 에러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새로 만들면 에러 없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컴플리트가 됐다고 얘기가 나오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와일문을 돌면서 계속 찍으면서 컴플리트가 됐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좀 기다려 봤고요. 이렇게 잡을 만들어 놓고 되면, 잡을 다 만들어 놓고 트레이닝이 다 끝나면 이 트레이닝을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결과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트릭을 설정해서 볼 수도 있고요. 파라미터들, 뭐 세팅들 다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지금 빌러블 타임이라고 해서 145초가 돼 있는 거죠. 이 인스턴스를 145초 동안 사용을 해서 145초에 대한 만큼 가금이 됐을 거예요. 뭐 이런 정보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학습을 했으면, 트레이닝을 했으면 그 결과로 모델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모델을 저장을 하고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거고요. 실제로 이게 S3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로에 있는지. 이제 S3를 한번 가볼게요. 네. S3로 가서 서비스에서 S3를 옮기고 그 경로에 모델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 안에 경로가 길어서 좀 헷갈려가지고 다시 한번 보는 화면이 있고요. 그래서 아웃풋에 보면 모델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이제 학습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그리고 결과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 화면은 그냥 이 JPEG 파일을 여기다 올려놨는데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본 화면이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해볼 거는 배치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S3 폴더에 이 버드의 테스트라는 폴더에 파일들을 이렇게 10개 올려놨거든요. 그 10개 올려놓은 것들을 가지고 테스트 배치 작업을 만들어서 실행을 할 거예요. 보시면 나는 어플리케이션 X 이미지라는 걸로 입력을 하겠다. 얘는 이번엔 P2를 사용을 하죠. 아까는 학습을 할 때는 P3를 사용을 했는데 이번엔 추론할 때는 그만큼 데이터가 자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P2만 이용해서 수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트랜스폼 잡이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트랜스폼 잡이 하나 새로 생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콘솔에서 확인을 같이 해보실 수 있습니다. 세이지매크로 가셔서 트랜스폼 잡을 보시면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똑같은 일을 여기서도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던 거고요. 거기서 만들었던 환경들이 똑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까 그 코드에서 보셨던 그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을 찾아서 설정을 해주면 그 모델에 따른 배치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서 만들게 되면 이 이름으로 버드 디텍션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방금 여기에 수정이 된 게 보일 거고, 세이지메이커에 다시 들어가 보시면 이게 방금 만들어져서 인프로그레스 되고 있는 화면이 보이죠.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10장밖에 안 돼서 한 6분, 7분 이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그 사이에서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콘솔로 나가지 않고 이 환경 안에서 같이 보실 수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배치 작업을 완료가 되면 이 그 아웃 파일에 저장될 수 있는 S3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S3에 저장을 파일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면, 아까 제가 경로를 이쪽으로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 경로에 이렇게 아웃 파일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사실 확전자만 아웃이고, 내용을 보면 결국은 제이슨 형태로 불러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는 예측을 했더니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 라는 게 쭉 쌓이는 거죠. 이 이미지에서 모든 영역들을 다 찾아봐서 확률이 나오는 것들은 다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많은 수의 예측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들을 화면에 한번 뿌려보는 일들을 좀 진행을 해볼 거고요. 좀 화면에 뿌려보면 이런 이 화면에 뿌려보는 일들은 사실은 실제 고객들에게 배포한다거나 그럴 땐 필요 있는 일은 아니고요. 저희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한 일인지 혹은 잘 하고 있는 것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를 돌리고 나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률이 어느 정도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잡은 거예요. 세라고 이 영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든 걸 다 뿌리지 말고 첫 번째 화면만 뿌려보게끔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냥 여기 보면 중간에 소스 코드에 포가 있는데 그 포에서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첫 번째 것만 찍고 나오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아서 확인을 했고요. 여기 밑에 이 함수 밑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죠. 학습한 데이터도 너무 적고 그 학습한 걸 가지고 이해의 것을 했더니 성능이 너무 안 좋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더 모아서 라벨링을 더해서 만들면 성능은 계속 좋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성능에 대한 것을 해볼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단시간 안에 새를 찾는 거, 비스무리하게 흉내낼 수 있는 것들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세이지메이커의 장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폼 배치까지 하는 걸 확인을 해봤고요. 실제로 엔드포인트를 이용해서 외부에 노출시키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엔드포인트를 만들 거고요. 마찬가지 엔드포인트도 세이지메이커 안에서 코드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번엔 제가 콘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엔드포인트, 크리에이트 엔드포인트를 하고 마찬가지 이름 적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엔드포인트를 만들었을 때 컨피그레이션을 미리 만들어 둡니다. 컨피그레이션을 미리 만들어 놓고 컨피그레이션을 가지고 똑같은 엔드포인트를 만들었다가 지웠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엔드포인트가 떠 있을 때마다 가금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미 설정만 따로 만들어 두고 설정에 대한 똑같은 엔드포인트를 계속 만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는 컨피그레이션 이름을 이렇게 적당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추가하는 거죠. 방금 전에 만들었던 새 디텍션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델이 이 트레이닝 잡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라는 게 화면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떤 모델, 어떤 트레이닝 잡에서 만들어지고 그럼 이 트레이닝 잡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추적을 따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만들다 얘기를 하면 이렇게 지금 만들게 되죠. 얘도 지금 EC2 위에다가 새로 이미지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도커 이미지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도커 이미지가 만들어졌으면 이것들 떠 있으면 실제로 우리가 접속을 해서 값을 가져오는 걸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일단 파이썬을 만들어서 확인을 해보고요. 그 이후에
웹에서 보는 걸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엔드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여기서 보이고 있죠. 비주얼 스튜디오,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화면에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에서 정해진 특정한 그림을 가지고 와서 추론을 할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이미지를 올려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엔드포인트가 동작한다는 것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파일을 가져와서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인보크 엔드포인트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엔드포인트를 가져와서 실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 크레이트 중이라서 지금 에러가 난 거고요. 크레이트가 완료됐으면 이제 값이 좀 나오게 될 겁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이게 인서비스로 되고 다시 얘를 실행을 하면 에러 없이 문제가 되고, 이거에 대한 결과값을 보면 잘 나왔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실제로 값을 읽어보면 아까 보셨던 이런 값들이 쭉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화면에 이쁘게 뿌리는 거는 프론트 단에서 할 일인 거죠. 세이지 메이커에서는 결과만 정해진 형태로 넘겨주면 그 형태를 가지고 화면에서 이쁘게 뿌리는 거, 아까 보셨던 새에다가 그림에다가 사각형 치는 것 같은 그런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확률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사용자가 결국에 이제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호출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람다를 통해서 엔드포인트를 요청을 합니다. 엔드포인트에 내가 이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계산을 해서 람다를 통해서 다시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이런 형태가 됐고요. 제가 이 API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한 것까지 보여드리고 실제로 웹 화면에서 결과 나오는 것 정도까지만 하면서 보여드리고 오늘 내용을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미리 좀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PI 게이트웨이를 보면 디텍트 API라는 걸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N이라는 옵션으로 해서 이런 형태의 흐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이 사람이 람다가 받는 거죠. 람다 쪽으로. 람다가 받아서 이 디텍트 람다 펑션을 호출을 하고 이거에 대한 결과값을 다시 넘겨줘서 클라이언트에 돌아오는 이런 형태의 구성을 미리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서 실행을 하고 넘어오게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 테스트 버튼을 눌러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면 제가 어떤 것들은 포스트나 get이나 다 상관없고요. 테스트를 누르면 이거에 대한 응답으로 이 값들이 추론이 돼서 결과가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HTML 페이지가 있으면 이걸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HTML 페이지가 없을 때 우리가 포스트맨이라는 간단하게 리눅스의 CURL 같은 그런 거 비슷한 툴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걸 넣고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된다는 거고, 람다 펑션을 먼저 보여드리면 아까 그 세이지메이커에서 만들었던 그 람다 그 함수 내용이 람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세이지메이커에 대한 런타임을 가져와서 람다에다가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인보커 엔드포인트를 해서 이걸 호출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파일에 있는 걸 읽어들여가지고 여기에다 값을 넣어서 호출을 하겠다. 그런 다음에 결과값으로 이겨낸 결과값인 리절트를 반환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엔드포인트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API 게이트웨이에서 람다로 호출이 되고 람다가 내가 받은 인자를 엔드포인트에 넘겨줘서 그 값으로 실행된 결과가 넘어오는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리스폰스라는 거 밑에 값이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게 말씀드렸던 포스트맨.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 주소가 있습니다. 그 주소를 넣고 샌드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URL 주소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이 주소를 집어넣으면 바로 그거에 대한 결과로 이 값이 넘어오게 돼요. 우리가 어떤 따로 조건이나 세션 처리를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 파일을 긁어가지고 주소창에 집어넣고 엔터를 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엔드포인트를 지금 EC2에서 떠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띄어 있으면
어디서든 브라우저에 접근을 해서 주소를 치면 결과가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HTML에다가 뭐 이미지를 올리는 걸 만들어 놓고 그 이미지를 포스트나 이런 형태로 압축을 하든 그냥 보내든 넘겨주고 API 게이트웨이에서 그걸 받아서 람다를 전송해주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냥 무조건 특정 그림의 추론을 값을 리턴하는 걸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소창에 이 값을 API 게이트웨이 주소를 넣으면 값이 리턴이 되는 거죠. 네, 요걸로 된 동영상 데모 세션은 끝났고요. 다시 한번 잠시 좀 파워포인트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이제 여기서 끝났고요. 그래서 이 세션을 준비하기 전에 미리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미리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 Q&A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질문받은 내용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였어요. 진짜 이 ML을 어디다 사용을 할 거냐, AI 서비스가 있는데 이걸 어디에 사용할 거냐고 하고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ML을 한다고 하는데 온프라미스에서 하신 분들은 사실 감이 되게 와닿지는 않는 상태거든요. 딱 이름만 들었을 때는. 그래서 적용 사례들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적용이 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퍼스널라이즈를 적용을 해서 고객한테 추천을 해준다거나 뭐 실제로 뭐 아마존닷컴이 제일 유명하죠. 그리고 실제로 아마존닷컴에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AWS ML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배달 배차 서비스 많이 쓰는 얘기로 음식 배달할 때도 최선의 루트를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고르는 것보다 성능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원자재 예측 아까 보셨던 포어캐스트나 이런 AI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 미리 철강 재료를 사놓는다거나 뭐 곡물을 사놓는다는 거 할 때도 머신러닝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고객 후기 분석들, 사이트에 올라온 고객 후기들의 텍스트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긍정적인 것들인지 부정적이라면 그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되게 많은 것들이 있고요.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데이터 라벨링하는 거, 학습하는 거, 기준 모델 배포하는 거,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배포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녹여냈던 것들인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거 급하기도 하고 시간이 많지 않고 게다가 비대면이라서 실제로 마주보고 하는 것보다 의사 전달이 잘 안 된 경우도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최대한 녹여내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너그럽게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았겠고요. 그리고 오토ML이나 파이프라인은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초급 세션에서는 좀 범위를 벗어나는 범주라서 일단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다음 기회에 심화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가지고 오토ML 파이프라인 저희가 얘기하는 코드 커밋이라든가 뭐 스텝 펑션들을 이용한 파이프라인 작성하는 것들도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자리를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로써 뭐 금일 웨비나의 공식 세션은 모두 끝났는데요. 이전에 웨비나 신청 시 남겨주셨던 질문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혹시 Q&A나 뭐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여기 창에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시간 가능한 한에서 답변을 해드리고 좀 내용이 길어질 것 같다 싶으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답변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오늘 세션은 이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